구글 콜랩에서 파이썬 코드로 스마트 제조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는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판다스와 넘파이는 표 계산의 기본, 매트플롯립은 차트 출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dfpd, read csv data, CSV로 ERP에서 덤프한 CSV를 불러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인코딩과 구분자를 명시해 한글 깨짐을 막고 필요 열만 USECOLS로 제한하면 속도와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전처리는 결측, 타입, 파생지표 순서로 진행합니다. DF, DROPNASUBSET 생산 수량, 분량, 수량로 핵심 결측을 제거하고 날짜, 여름, PD, TODAT, TIMERR, ORS, COERC로 안전하게 변환합니다. 이어서 DF 분량률, DF 분량 수량, DF 생산 수량처럼 파생 지표를 만들어 이후 집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단 품질 점검으로는 생산 수량이 0 이상이고 분량 수량이 생산 수량 이내인지 규칙 필터를 걸어 비정상 레코드를 빠르게 배제합니다. 이상치 플래그는 4분위 범위 IQR을 이용합니다. QU1, QU3를 구애로 QU1-1.5IQR, 하이, QU3 1.5IQR를 계산하고 분량률이 이 구간을 벗어나는 행을 OUTLIR로 표시하면 재확인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2단계에서 DF, Info DF, DSCRIBN, UMERICONLYTRUE로 타입과 분포를 재점검하면 전처리 품질이 한층 올라갑니다. 탐색 ED 어능 그룹 집계로 시작합니다. BYPROD DF, GROU PBY 제품 코드 ASINDXFALSE, AGG 총생산 생산 수량섬, 총분량 분량 수량 섬로 제품별 합계를 구하고 BYPROD 분량률 총분량 총생산으로 요약 지표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테이블은 파레토 흐름 분석, 공정 비교의 공통 토대가 됩니다. 시각화는 질문 하나, 플롯 하나 원칙을 씁니다. 제품별 총생산을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 PLT, BARBYPROD 제품 코드, BYPROD 총생산으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XTICKSROTATION45로 라벨을 읽기 좋게 돌립니다. 제목은 제품별 총생산처럼 질문형에 가깝게 붙이고 TIGHTLAYOUT로 여백을 정리한 뒤 쇼를 호출하면 보고용 그림이 완성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분량률, 라인 차트, OUTLIR 박스 플롯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매개 변수와 경로는 셀 상단에서 변수로 선언해 재사용성을 높이고 전처리와 집계를 함수로 묶으면 주간 리포트가 셀 3개 실행으로 끝납니다. 결과 테이블은 TOEXGL, TOCSV로 내보내고 차트는 SAVFIG로 날짜를 붙여 저장하면 추적성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블록 사이에 주석으로 왜 이렇게 했는가를 남겨두면 팀원이 바로 이어서 실행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익히시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넘어서 내일 무엇을 바꿀까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빠르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콜랩에서 추세 보기, 이상치 확인, 결과 저장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리되고 집계도 끝났으니 화면에 이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별 생산 추세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 하루 생산 수량을 합계로 집계한 뒤 꺾은 선으로 그립니다. 선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계획대로 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고 들쭉날쭉하면 설비 정지나 자재 미입고 같은 외란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요일만 유독 낮게 보인다면 교대 편성이나 준비 시간, 작업 전환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테이블만 볼 때는 지나가던 신호가 선으로 보면 크게 보입니다. 축 라벨은 회전해 읽기 편하게 두고 여백을 정리해 보고용 그림으로 바로 쓰면 좋습니다. 그래프가 말하게 한다가 2단계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분량률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의 중앙선은 중앙값, 상자 위아래는 4분위 범위, 수염박 점은 이상치 후보를 뜻합니다. 수염 밖에 점이 많이 붙는 날은 공정 조건이 흔들렸거나 검사 방식이 바뀐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박스 높이가 넓으면 변동이 크다는 의미이니 표준 작업서,
공구 수명, 검사자 교차 점검을 우선순위로 올립니다. 반대로 박스가 얇고 낮다면 공정이 안정화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 그래프에서 내려앉은 구간과 박스 플롯의 이상치가 같은 날에 겹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깊게 파보면 됩니다. 마지막은 결과 저장입니다. 요약 테이블은 요약용 파일로, 전처리와 플래그가 붙은 원본은 재학습용 파일로 각각 내보냅니다. 이름 뒤에 날짜를 붙여 버전 관리하면 다음 주 비교가 쉬워지고 대시보드 연동도 안정적입니다. 작은 팁 하나 더 드리면 저장 직전에 컬럼 순서를 고정하고 단위와 소수점 자릿수를 맞춰두세요. 보고서 붙이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하면 오늘 단계는 선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상자로 변동을 진단하고 파일로 발자국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주 같은 규칙으로 반복하면 회의는 숫자 낭독이 아니라 원인과 조치의 대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음 주에 똑같이 재현됩니다. 데이터가 늘 우리 편이 되도록 지금 이 흐름을 팀의 표준 루틴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숫자표를 넘어 글자 속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텍스트 마이닝, 그 중에서도 워드클라우드와 간단 빈도 분석입니다. 현장 분량 사유, 작업일지 메모, 고객 VOC처럼 문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엑셀의 피벗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콜랩을 이용하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입니다. 판다스로 문서를 읽고 형태소 처리를 위해 NLTK 또는 코엔L 파일을 불러옵니다. 필요하면 사이클론의 벡터라이저, 시각화를 위해 워드클라우드와 매트플롯립을 임포트합니다. 한글 폰트만 제대로 지정해 주면 화면에 예쁜 구름이 뜰 준비가 끝납니다. 전처리는 꼭 거쳐야 합니다. 특수문자와 숫자를 지우고 모두 소문자로 변환해 동일 단어를 한데 모읍니다. 조사, 접속사 같은 불용어는 목록으로 만들어 제거합니다. 현장 용어는 회사마다 다르니 우리만 쓰는 약어와 코드도 사전에 추가해 주면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문장 끝마다 줄바꿈을 정리해 한 줄 한 문서 형태로 바꾸면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제 핵심인 토크나입니다. 문장을 단어로 자르고 필요하면 명사만 추출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단어 빈도를 세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TF-IDF로 여기서 특히 중요한 단어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래치가 어느 라인에서만 두드러진다면 그 라인이 가진 고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점검, 교체 같은 단어가 모든 문서에 고르게 등장한다면 일반 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각화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워드클라우드입니다. 많이 나온 단어일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요즘 현장이 무엇을 말하나를 3초 만에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위 단어 막대 그래프입니다. 상위 20개 단어와 빈도를 나란히 보여주면 파레토처럼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기간 필터를 달아 저널 대비 변화만 비교해도 개선 효과가 보입니다. 활용 팁도 드리겠습니다. 분량 사유 메모는 공정, 설비, 작업자와 키를 맞춰 합치면 어디서 무엇이 왜가 한 화면에 묶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설비에서 진동 볼트가 급증하면 체결 토크 표준과 부품 수급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VOC 문장에는 감성 점수를 붙여불만, 문의, 칭찬을 자동 분류하면 대응 우선순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처리 규칙을 코드셀에 남겨두면 다음 주에 같은 규칙으로 자동 재생산됩니다. 텍스트가 말해주는 현장의 목소리, 이제 그림과 숫자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켜고 콜랩에서 바로 손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량률을 관리하는 품질보드 만들기, 두 번째는 설비와 작업자 관점의 생산성 보드 만들기입니다. 같은 원본 데이터를 쓰되 질문이 다르니 계산과 시각화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회의에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결과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품질 파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품, 공정, 작업자, 날짜, 검사 수량,
분량 수량을 확인하고 결측과 이상치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분량률은 분량 수량을 검사 수량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공정별, 제품별 피벗 요약 테이블을 만들고 임계값을 넘는 셀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지금 당장 볼 곳을 드러나게 합니다. 시각화는 막대와 꺾은 선을 함께 씁니다. 공정별 막대는 규모를, 작업자별 꺾은 선은 변화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정 작업자 곡선이 위로 솟구치면 표준 작업 준수나 교육 이슈를, 특정 공정 막대가 평균을 크게 넘으면 설비 상태나 자재 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파레토 관점에서 상위 결함 유형의 누적 비율을 표시하면 오늘 회의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어서 생산성 파트로 넘어갑니다. 생산성은 생산 수량을 작업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설비 가동률은 총 가동 시간을 계획 시간으로 나눕니다. 먼저 일자별로 집계의 꺾은 선 그래프로 추세를 확인하고 주 단위 이동 평균을 함께 그려 노이즈를 줄입니다. 선이 흔들리는 구간은 교대 전환이나 준비 교체가 많은 날일 수 있으므로 비고란의 메모와 대조합니다. 설비별 대시보드는 막대 그래프로 현재 수준을, 점선 기준으로 목표치를 표시해 간단한 갭 분석이 가능하게 구성합니다. 가동률은 녹색, 생산성은 파란색처럼 서로 다른 축을 사용하면 두 지표의 상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은 높은데 생산성이 낮다면 단위 시간당 산출량이 부족한 것이니 공정 조건, 공구 마모, 작업 동선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가동률과 생산성이 동시에 낮으면 계획 자체를 조정하거나 병목 설비의 다운타임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두 보드는 하나의 대시보드로 묶습니다. 상단에는 기간, 제품, 공정, 설비를 선택하는 슬라이서를 배치하고 좌측에는 분량률 차트와 파레토, 우측에는 설비별 생산성과 가동률 차트를 놓습니다. 하단에는 액션 로그표를 두어 원인, 조치, 담당 기한을 바로 기록하게 합니다. 원본 파일만 교체하면 모든 차트가 자동 갱신되도록 범위를 표로 지정해두고 결과 요약은 CSV와 이미지로 함께 저장하면 공유가 편합니다. 오늘 실습이 끝나면 여러분 팀의 데이터로 템플릿을 복제해 다음 주 월요일 회의부터 바로 써보세요. 숫자를 읽는 시간이 줄고 무엇을 바꿀까에 더 오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콜랩으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활용과 실습 메뉴를 한 장에 모아 놓은 로드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배우는 코어 문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맛보는 시간입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첫째, 웹 스크래핑 실습입니다. 뉴스, 공지, 부품 가격표처럼 웹에 흩어진 정보를 리퀘스트와 뷰티풀스프 같은 도구로 수집합니다. 목록 페이지에서 제목과 링크를 가져오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본문과 날짜, 작성자를 추출한 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적용 예로는 공급사 공지에서 단종, 가격 인상 키워드 자동 수집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분 만에 위험 신호를 모아볼 수 있죠. 단, 스크래핑은 사이트 약관을 지키고 요청간 지연을 두어 예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텍스트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작업일지, 분량 사유 메모, 고객 VOC를 정제한 뒤 형태소 분석으로 토큰을 뽑고 불용어를 제거한 다음 빈도나 TF-IDF로 핵심 단어를 고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요즘 현장이 무엇을 말하나를 몇 초 만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설비와 함께 진동, 체결, 토크가 커진다면 그 설비의 표준 작업과 공구 상태를 우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시각화 기초입니다. 선 그래프로 추세를, 막대 그래프로 공정 설비 간 비교를, 파이 차트로 구성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도 히트맵을 쓰면 현장 위치별 고장 건수나 출하 지역 분포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포인트는 질문 하나에 차트 하나입니다. 질문이 2개면 차트도 2개로 분리해주는 편이 해석이 빠릅니다. 넷째, 시각화 심화입니다. 매트플롯립으로 여러 축과 보조선, 주석을 다루고 히스토그램과 커널 밀도 추정으로 분포를,
상자 수염으로 이상치를 확인합니다. 상간 행렬로 변수 간 관계를 후둔 뒤 산점도 행렬로 어느 조합에서 패턴이 보이는가를 찾아냅니다. 2단계까지 오면 회의에서 감이 아니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운영 팁입니다. 모든 노트북은 입력, 처리, 출력의 섹션을 고정하고 상단에 파라미터 영역을 둡니다. 날짜, 제품군, 임계값을 변수로 빼두면 다음 주에는 값만 바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표는 CSV, 그림은 PNG로 저장하고 파일명에 날짜를 붙여 버전 관리합니다. 작은 습관이 리포트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다양한 실습은 한 방향을 향합니다. 데이터는 더 넓게 모으고 더 깨끗하게 다듬고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어제 무엇이 있었나에서 내일 무엇을 바꿀까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제 각자 노트를 열고 우리 팀의 데이터를 같은 흐름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장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 전사 로드맵과 데이터 보안 윤리의 기본을 함께 깔아야 비로소 성과가 보입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다룰 지식의 원천이 외부의 기초 모델과 내부의 사내 지식 모델, 그리고 특화된 다른 모델들로 확장되고 있죠. 이 모델들을 단순 조회가 아니라 수집, 연구, 통찰, 자동화, 혁신, 의사결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즉 묻고 답받기를 넘어 실제 업무 흐름에 녹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AI가 직원 경험을 바꾸는 장면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신시장 기회 탐색을 모델에 맡겨 초기 후보군을 10배 빠르게 뽑고 제품 서비스 가설은 생성형 요약으로 정리하며 고객 직원 경험 여정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합니다. 설계 개발 과정에서는 규격과 과거 결함 데이터가 자동 추천되고 보고서는 자동 생성과 근거 링크로 품질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의 바닥에는 안전, 윤리, 컴플라이언스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개인정보, 편향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한 번의 사고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른쪽 성과 비교 그래프는 무엇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성과 기업은 전사 AI 로드맵을 갖고 있고 AI 전략을 사업 전략과 강하게 연결합니다. 구성원 교육과 데이터 전략의 보급률도 높습니다. 표준화된 AI 툴 체계를 마련해 중복 도입을 줄이고 현장 채널의 직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도록 권한을 열어둡니다. 한마디로 소수 전문가의 실험이 아니라 전사 실행 체계가 성과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로드맵입니다. 12개월, 36개월의 이정표를 나눠 어떤 업무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몇 배 개선할 것인가를 명시하세요. 둘째, 데이터입니다. 핵심 도메인별로 품질 기준, 접근 권한, 보안 등급을 정리하고 거버넌스 오너를 지정합니다. 셋째, 사용 정책과 윤리 가이드입니다. 허용 금지 예시, 민감 정보 처리 원칙, 저작권 출처 표기 규칙을 간단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넷째, 교육입니다. 프롬프트 베스트 프랙티스, 검증 사실 확인 체크리스트, 실패 사례 공유를 포함해 빠르게 시도하고 안전하게 실패하는 토양을 만듭니다. 파일럿 운영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업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반복적이며 오류 비용이 높은 영역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제안서와 품질 보고서 초안 생성, 고객 문의 분류, 설비 정지 로그 요약 같은 과제가 적합합니다. 성과 지표는 리드타임 단축, 오류율 감소, 재작업 시간 절감처럼 숫자로 바로 환산되는 것만 고릅니다. 68주 단위로 파일럿을 돌리고 효과가 입증되면 표준 운영 절차에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스택을 가볍게 정리합니다. 사내용 지식 검색에는 사내 문서를 안전하게 임베딩해 검색 증강 생성으로 답변 품질을 높이고 개인정보와 기밀은 마스킹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개발 운영팀은 프롬프트 템플릿 평가셋을 버전 관리하며 인간 검토 단계를 프로세스의 필수로 포함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작게 시작해 빨리 학습하고 근거 있는 성과만 확장한다. 정리하면 성공적인 생성형 AI 도입은 기술 채택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로드맵, 데이터, 표준 도구, 교육, 윤리와 보안이 한 셋으로 작동할 때 조직은 더 넓게 탐색하고 더 빠르게 실험하며 더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칙을 우리 조직의 우선 과제에 대입해 다음 분기까지 현실적인 파일럿 3건을 선정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작은 성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장표는 직장인들은 실제로 생성형 AI를 얼마나 쓰고 있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손을 대봤고 그 중에서도 조직에 갓 적응한 13년차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용해 본 적 있다가 46.3%로 집계됐고 연차별로 보면 13년차가 28.2%로 최상위, 46년차 15.9%, 79년차 12.0%, 1517년차 5.5% 순입니다. 초반 연차가 실무에 바로 써먹을 도구를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새 툴에 덜 주저하고 일단 써보자 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무엇을 쓰느냐를 보면 답은 더 분명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는 챗GPT가 압도적 1위 87.7%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구글 바드 13.9%, 네이버 클로바엑스 13.6%, 류튼 11.8% 등이 뒤를 잇습니다. 결국 하나쯤은 다 써봤다가 아니라 사실상 한 서비스로 몰린다에 가깝습니다. 사내 도입을 고민한다면 사용성이 이미 검증된 인터페이스와 교육 자료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응답을 보면 업무 활용이 61.5%로 가장 높고 정보 검색 52.8%, 이직 서류 작성 34.3%, 문서 작성 21.7%가 뒤따릅니다. 즉 현장의 핵심 니즈는 더 빨리 찾아보고 더 빨리 초안을 만들고 더 빨리 다듬는 것입니다. 회의 안건 정리, 메일 초안, 코드 리뷰, 보고서 목차 설계처럼 초벌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드니 체감 가치가 높습니다. 덕분에 야근을 조금 덜 하게 됐다는 소소한 만족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 지표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보급은 도구 교육이 아니라 업무 템플릿이 좌우합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AI를 많이 쓰는 이유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와 템플릿을 더 잘 찾고 더 과감히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안 저작권 출처 표기 같은 기본 가이드는 빠르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개인적 실험 단계에서 조직 차원의 활용으로 넘어갈수록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셋째,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몇 분 단축했다가 아니라 오류율, 재작업률, 리드타임 같은 숫자로 효과를 확인해야 확산의 탄력이 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작은 성공을 빨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은 제안 요청서 요약과 경쟁사 비교표 자동 생성, 제조팀은 설비 정지 로그 요약과 작업 표준서 초안 작성, 품질팀은 고객 VOC 요약과 불량 원인 가설 리스트를 주간 리포트로 자동화하는 식입니다. 각 사례마다 표준 프롬프트, 검토 체크리스트, 금지 예시를 함께 묶어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하는 패키지로 제공하면 사용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죠. 생성형 AI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빠른 초안 동료에 가깝습니다. 초안은 대신 써주지만 마지막 결론과 책임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다행인 건 이 동료는 야근을 싫어하지 않고 커피도 덜 마십니다. 오늘 장표의 숫자처럼 이미 절반이 쓰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에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첫 단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팀에서 그 단추를 하나씩 채워봅시다.